힐링 에세이,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 이성원 지은, 3040 출판사, 추천 도서. 수천 년을 넘게 사랑받아온 명언들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단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성원 출판사. 자기계발과 성장 1. 千里之行，始于足下。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의 성공은 모두 작은 것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설. 첫째, 아무리 긴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걸으면 다 갈 수 있고,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두 발을 내딛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 둘째, 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작은 발걸음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의 질문. 어떤 목표를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자기계발과 성장 2. 台上3分钟，台下10年功。 무대 위에 3분간의 멋진 공연을 위해서 무대 아래에서 10년 동안 내공을 쌓아야 한다. 해설. 무대에서 공연하는 시간은 종종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2, 3분의 공연 시간을 위해 10년간의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멋져 보이는 순간 뒤에는 수많은 땀방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오늘의 질문. 당신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오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기계발과 성장 3. 人都是逼出来的。 사람은 다 궁지에 몰려야 일을 성취한다. 해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어. 맹자는 일찍이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살고 안락함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했어. 사람은 오직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동력이 생기는 거야. 오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 오늘의 질문. 당신에게 원동력이 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4. 君子成人之美。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해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준다는 말이 있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남의 좋은 일을 도와 성사시키고 남이 나쁜 일을 못하게 말리지만 소인은 그와 정반대다. 기억하세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의 질문. 최근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자기계발과 성장 5. 把手握紧，里面什么也没有；把手松开，你拥有的是一切。 손을 꼭 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펴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해설. 당신이 두 손을 꼭 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바닥을 펴면 온 세상이 바로 그 안에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두 손을 꼭 주면 분명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적어도 희망은 남아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며 버리는데 능숙한 자는 뛰어난 사람이다.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얻는 것도 더 많아진다. 오늘의 질문. 지금 내려놓거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6. 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공자의 일화. 어느 날 저녁 공자가 배가 고파 제자 아내에게 남은 밥을 데워오라고 했다. 아내가 밥을 데워 나오던 중 강한 바람에 모래가 그릇 안으로 들어갔다. 더러운 밥을 스승께 드릴 수 없었던 아내는 아까운 마음에 자신이 먹고 공자께는 새 밥을 지어드리기로 했다. 공자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왔다가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물었다. 스승의 밥을 감히 훔쳐먹다니. 그러자 아내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를 깨달은 공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내 두 눈으로 본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구나. 하물며 남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의 질문. 1. 공자는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2.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기계발과 성장 7. 看人之短，天下无一可交之人；看人之长，世间一切尽是无失。 남의 단점만 보면 세상에 사귈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고
남의 장점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나의 선생님으로 보인다. 중국 송나라 철학자 주의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가지 일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일이 없고 어떤 때라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때가 없으며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곳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으로 향하는 마음 자세이다. 어떤 일,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라도 심지어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은 다 있다. 그런 배울 만한 점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질문.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8. 吃小亏而占大便宜。 작은 손해를 보지만 결국에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해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1%의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보지만 큰 이득을 챙긴다.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챙기지만 큰 손해를 본다.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1%에서 나온다. 오늘의 질문.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금 감수할 수 있는 작은 손해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9. 人如果靠吃饭活着，那饭不叫饭，叫饲料。 사람이 만약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은 밥이 아니라 사료일 뿐이다. 해설.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이다. 육체적 욕구만을 해결하고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가 먹는 사료나 우리가 먹는 밥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질문. 육체적 욕구 외에 정신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10. 最好的东西往往是偶然得来的。 가장 좋은 것은 종종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다. 해설. 가장 좋은 것은 종종 우연히 얻게 된다는 말이 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은 행운이 아니다. 어떤 때는 반드시 앞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해야만 비로소 뒤에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인생사진이 나온 경우,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백화점에 갔는데 그날 몇 개월 동안이나 찾았던 그 스타일의 신발을 발견한 경우 등등. 오늘의 질문. 우연히 얻은 좋은 기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기계발과 성장 11. 活到老，学到老。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해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배워야 한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걸 배우면 인생이 더 재밌어져. 요즘 트렌드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자. 오늘의 질문. 앞으로 배우고 싶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12. 不怕慢，就怕站。 느린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멈출까봐 두렵다. 해설. 멈추는 것이 두렵다. 멈추지만 않으면 느린 것은 상관없어. 진도가 느려도 괜찮아. 하지만 멈추면 그걸로 끝이야. 천천히라도 계속 가면 결국 목표에 도착할 수 있어. 꾸준함이 답이다. 오늘의 질문. 목표를 향해 천천히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13. 养兵千日，用兵一时。 병사를 1000일 동안 훈련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써먹기 위함이다. 1000일 동안 병사를 길러 한순간에 쓴다. 해설. 군인들이 1000일 동안 훈련하는 것은 유사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요.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함이요. 오랫동안 외국어를 연마하는 것도 중요한 한순간을 위해서이다. 목수가 자신의 일을 잘해내려면 평소에 그 연장을 먼저 날카롭게 손질해야 하듯이 우리 각자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오늘의 질문. 중요한 순간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14. 成人不自在，自在不成人。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자유롭고 한가할 수 없고 자유롭고 한가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 해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첫째, 사람은 모두 궁지에 몰려야 이를 성취한다. 둘째, 사람은 오직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동력이 생긴다. 셋째, 외로움을 잘 견뎌내야만 비로소 번영을 지켜낼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나이에는 편한 생활을 선택하지 말라. 오늘의 질문.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자기 개발과 성장 15. 对事不对人， 일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해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아니냐, 혹은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그가 한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세상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내 편이지만 잘못하면 냉철하게 비판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비록 상대편이지만 그의 행동이 옳으면 칭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질문. 사람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 개발과 성장 16. 水滴石穿，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성공한다. 해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어느 날 서당에 가기 싫어서 근처 시장으로 놀러 갔다가 우연히 어느 할머니가 새 절북궁이를 돌에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크게 깨닫고는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는 유래에서 아래 명언이 탄생하였다. 只要功夫深，铁杵磨成针。 공을 들여 열심히 노력하면 절북궁이도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다. 즉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후학들에게 남겨주었다. 자기 개발과 성장 17. 从善如登，从恶如崩。 선을 따르는 것은 마치 산에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는 것은 마치 담이 무너지듯 쉽다. 해설.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쉽다. 첫째,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저지르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도 베풀며 살라. 둘째, 사람이 일다 타락하면 설령 짧은 몇 년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당신의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가져갈 것이다. 오늘의 질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기 개발과 성장 18. 人比人，气死人。 남과 비교하면 화가 난다. 위를 보고 살지 말고 밑을 보고 살아라. 해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화병 나서 죽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화밖에 안 난다. 첫째, 사람은 서로 비교하면 죽고 물건은 서로 비교하면 버린다. 둘째, 진정한 고귀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자신이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보다 뛰어난 현재의 나 자신이다. 오늘의 질문.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기 개발과 성장 19. 见什么人说什么话。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하다. 해설.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당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신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지 결코 위선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질문.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개발과 성장 20. 人都是贱的， 인간은 다 속물이다. 해설. 사람은 모두 속물적인 면, 천박한 면이 있다. 어떻게 해야 속물적이지 않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당신이 후회할 것 같은 짓은 무조건 하지 말라. 무릇 당신이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 오늘의 질문. 후회할 일을 미리 방지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 珍惜眼前人，珍惜眼前事。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눈앞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 해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냉정하게 대했다가 하면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과 썸을 타지 않습니다. 밀당은 상업적 거래에서만 빛이 난다. 결혼은 거래일지 몰라도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오늘의 질문. 밀당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가치관을 지녀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2. 为人者能好人，能恶人。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설. 오로지 어진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어진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할 수 있는 공평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만이 사람을 옳게 사랑하고 옳게 미워할 줄 안다. 그 사랑하고 미워함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어진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안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3. 君子不以言举人，不以人废言。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사고 사람이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해설. 우리들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모대학 교수니 무슨 박사니 하는 수식어가 붙는 소위 전문가의 말만 인정하고 가방끈이 짧거나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볼품없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의 내용보다는 말한 사람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오늘의 질문.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4. 好男不跟女斗。 사내 대장부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다. 해설.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잘 교육하고 있다.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짓이라고 교육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맞으면서도 반격하지 않는다. 나약한 여자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자신들은 소인이 되기 싫다는 반증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好男不跟女斗，好狗不跟鸡斗。 사나이는 여자와 싸우지 않으며 좋은 개는 닭과 싸우지 않는다. 오늘의 질문.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5. 兔子不吃窝边草。 토끼는 자신의 보금자리 주변의 풀을 먹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해설. 좋은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때로는 위의 명언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나쁜 상인들도 존재한다. 중국어로 사수라고 하는데 단골 손님이나 친구, 싱지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뒤통수를 치는 상인도 있는데 낯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악덕 상인들도 있으니 중국에서는 단골 가게 주인을 무조건 믿는 것도 금물이다. 오늘의 질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6. 笑贫不笑娼。 가난은 비웃어도 매춘은 비웃지 않는다. 해설. 가난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매춘부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면 설사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단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결과만 중시하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과정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역시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오늘의 질문. 돈을 버는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와 사랑. 7. 人不可貌相，海水不可斗量。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바닷물은 말로 측정할 수 없다. 해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몇 분 안에 파악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마치 책의 겉표지만 보고 그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중국어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랫동안 겪어봐야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와 이혼할 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보이는 것에 끌려 선택하지만 이혼할 때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오늘의 질문.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8. 永远要保持神秘感。 언제나 신비감을 유지해야 한다. 해설. 잘 모르는 일반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단지 30%만 말하고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단지 50%만 말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단지 70%만 얘기하라. 당신에게 비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해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극소수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다. 오늘의 질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9. 远离没有出息的朋友。 장래성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해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救急不救穷，救笨不救懒。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우둔한 사람은 도와줘도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아이들은 싸울 때 늘 나는 다시는 너와 친구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만 성인들의 절교는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아무 말 없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천천히 멀어지게 된다. 오늘의 질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0. 男人心软一生穷，女人心软裤带松。 남자는 마음이 약하면 평생 가난해지고 여자는 마음이 약하면 허리띠가 느슨해진다. 해설.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을 가꾸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닦는다. 자신이 강하지 못할 때는 예쁜 여자를 탐내지 마라. 돈 없으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못 믿겠으면 수호지의 무대의 경우를 봐라. 무대. 수호지에서 못생기고 나약하고 무능한 남자의 상징인물이다. 무능한 남편을 둔 이모가 뛰어난 반검년이 부잣집 아들 서문경과 외교를 한 경우를 두고 비유한 말이다. 오늘의 질문.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남녀 모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1. 你要把妻子当作女儿看待，把丈夫当作儿子看待。 아내를 딸처럼 대하고 남편을 아들처럼 대하라. 해설. 아내를 딸처럼 남편을 아들처럼 대하라. 정말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경지는 당신을 딸로 여기며 키우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엄마로 여기며 부려먹는다. 한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 여인은 평생 절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질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2. 害人之心不可有，防人之心不可无。 남을 해칠 마음이 있어도 안 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 해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남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마음은 바로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보자. 오늘의 질문. 말보다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관계와 사랑. 13.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해설. 사람은 같이 살아보아야 알고 말은 다 보아야 한다. 당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지만 당신을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평생을 묵묵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의 몸이 예뻐서 다가오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의 몸이 더 예뻐서 당신을 떠나버릴 것이다. 오직 당신의 마음을 보고 다가온 사람만이 오래 갈 것이다. 오늘의 질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4. 儿孙自有儿孙福，莫为儿孙做马牛。 자손들은 제각기 타고난 복이 있으니 자손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해설. 자손들은 다 자기 복을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간다. 이런 희생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나아가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노예 같은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극히 잘못된 자식 사랑이다. 중국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惯子如杀子。 자식을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는 홀로 서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의 질문.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5. 做人的4个准则。 사람으로서의 4가지 덕목, 준칙. 첫째, 살아가면서 애써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둘째, 사랑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경청할 때는 성급하게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말할 때는 일부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生活中不刻意伪装。2. 爱情里不过度依赖。3. 倾听时不着急辩解。4. 说话时不有意冒犯。 오늘의 질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6. 10年修得同船渡，100年修得共枕眠。 전생에 10년을 수양해야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고 전생에 100년을 수양해야 같은 베개를 베는 부부의 인연이 만들어진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눈앞의 일을 소중히 여겨라. 珍惜眼前人，珍惜眼前事。 오늘의 질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7. 千里姻缘一线牵。 천리 밖의 인연도 한 가닥실에 의해 맺어진다. 인연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결국 맺어지게 된다. 중국의 월화노인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때 위고는 월화노인에게서 붉은 실로 맺어진 부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미래 아내가 시장바닥에서 채소를 파는 볼품없는 소녀임을 알게 된다. 이에 반발해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실패한다. 14년 후 위고는 장관의 수양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가 과거에 해치려 했던 소녀임을 알게 된다. 위고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존경하게 된다. 오늘의 질문. 운명적인 인연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8. 男人结婚为情，女人结婚为钱。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이고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싶어서이다. 남자는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여자는 돈을 위해서 사랑을 판다. 男人为了情去挣钱，女人为了钱去卖情。 나쁜 여자는 단지 남자의 돈과 권력을 사랑하지만 좋은 여자는 남자가 돈과 권력이 있기에 생겨나는 자신감, 관대함, 활력이 넘치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도 사랑하는 결과는 같다. 坏女人爱男人的钱和权，好女人爱男人因有钱和有权而产生的自信、宽大、精力充沛、乐观进取。还好，殊途同归。 오늘의 질문. 건강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19. 难看和没钱的男人，并不比高富帅更加靠谱。 한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못생기고 돈도 없는 남자가 결코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보다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해설. 어릴 때는 부자는 아주 건방지고 속이 다 검은 줄 알았다. 다 자란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많은 부자들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며 일하는 것도 매우 진지하며 사람 됨도 너그럽고 중후하며 이성적이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서로 지내기가 더욱 좋다는 사실을 단지 우리는 졸부는 멀리하는 게 좋다. 오늘의 질문. 사람을 외모나 경제적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20. 过去酒逢知己千杯少，现在酒逢千杯知己少。 과거에는 술이 절친을 만나면 1000잔도 모자랐지만 지금은 술을 1000잔을 마셔도 절친이 없다. 해설. 친구가 없는 인생은 외롭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사는 게 바빠서 점점 연락이 뜸해져서 우정이 식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친구에게 연락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 우정이 웃음 속에서 깊어간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용감하게 나서는 것을 잊지 말라. 설사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오늘의 질문. 오래된 친구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힐링 에세이.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 이성원 지은. 3040 출판사. 추천 도서. 수천 년을 넘게 사랑받아온 명언들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단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성원 출판사. 희망과 용기. 1. 骤雨不终日。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다. 해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 시련은 없습니다. 아침 내내 몰아치는 폭풍도 없고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도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극복하나요? 희망과 용기 2. 怀才就像怀孕，时间久了会让人看出来。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임신한 것과 같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남들이 알아본다. 해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재능을 믿고 방전 사람은 모두 좋은 결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설사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한 겸손과 신중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당신이 금이라면 언젠가는 빛이 날 것이다. 是金子总会发光。 오늘의 질문.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희망과 용기 3. 人生两大悲剧，一是万念俱灰，一是踌躇满志。 인생의 두 가지 큰 비극. 하나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다. 해설. 현대인들은 너무 연약한 것 같다. 신문에 매일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보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다. 바로 너무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완벽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만약 약간의 좌절을 당하면 곧바로 극도로 열등감을 가지며 심지어 계속 살아가는 용기마저 잃어버린다. 자신을 위해서 정확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오늘의 질문. 자신감을 갖는 것과 과도한 자신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희망과 용기 4. 好死不如赖活着。 멋지게 죽는 것보다 개고생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송이 좋다. 해설. 중국인의 생존 본능은 상상 이상이다. 종교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중국인 마음속에 공통된 신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신앙이다. 중국인들의 모든 행동 거지와 가치관의 뿌리는 생존, 즉 살아남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지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버티며 살아간다. 그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오늘도 꽃밭은 물론 개똥밭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질문.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힘든 시기를 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희망과 용기 5번째. 为自己而活。 자신을 위해 살라. 주체적인 삶을 살라. 해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지 마라. 원칙에 제한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 안에서 살지 마라. 남의 의견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흔들리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용감하게 자신의 영혼과 영감에 따르라. 오로지 자신의 영혼과 영감만이 당신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기타의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스티브 잡스. 오늘의 질문.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과 용기 6번째. 对前途要看得乐观些，对人心要看得悲观些。 앞날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생각하라. 해설. 당신이 개에게 3일 동안 먹이를 주면 그 개는 당신을 3년을 기억하지만 당신이 사람에게 3년 동안 잘해주어도 그 사람은 3일이면 당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람이 종종 개보다 못할 때가 많다. 오늘의 질문.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과 용기 7번째. 天生我材必有用。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나의 재능은 반드시 쓸모 있다. 해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간이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면 절반의 성공이고 그 재능을 키우고 잘 성장시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각자의 재능을 열심히 발굴하고 잘 성장시켜 나간다면 누구나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관건은 당신의 재능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당신이 가진 가장 특별한 재능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희망과 용기 8번째.
海阔凭鱼跃，天高任鸟飞。 바다는 물고기가 뛰어오를 만큼 넓고 하늘은 새가 날아오를 만큼 높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설.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자.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 오늘의 질문. 당신이 도전해보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희망과 용기. 9번째. 不平则鸣。 세상 만물은 무엇인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어 운다. 해설. 사람이 슬프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그 가슴속에 서린 회포가 북받쳐 그것이 슬픈 소리로서 나타난 것이다. 대개 입으로부터 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그 모두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기의 울음소리, 노동자의 고함소리, 대학생들의 거리연설, 시민들의 첨지를 뒤흔드는 함성. 이 모든 소리는 불쾌한 소음이 아니라 한 맺힌 약자들의 저항의 소리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으면 불만스럽거나 저항하는 소리를 낸다. 오늘의 질문.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내어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희망과 용기. 10번째. 物极必反，气满则倾。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고 그릇도 가득 차면 넘친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27년간 중국을 통치하면서 중국 사회를 극단적인 이념사회로 이끌고 가다 사망하자 정반대로 등소평이라는 실용주의 지도자가 출현한 것은 한 사회가 극단으로 가다가 최고조에 이르면 반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중용적인 언어와 일처리를 선호한다. 중국인들은 평소에 이런 말들을 한다. 不要把话说绝，不要把事情做得太绝。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리하지 마라. 오늘의 질문. 어떤 결정을 극단적으로 하면 왜 종종 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희망과 용기. 11번째. 路是人走出来的。 길은 사람이 걸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루시님 말하기를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鲁迅说，希望是本来无所谓有，无所谓无的。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变成了路。 오늘의 질문.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희망과 용기. 12번째. 希望是人创造出来的。 희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첫째.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둘째. 어떤 일들은 희망이 보여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니까 비로소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有些事情不是看到希望才去坚持，而是坚持了才看得到希望。 셋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주동적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越看不到希望的时候，越要主动去创造希望。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버텨서 희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희망과 용기. 13번째. 行动永远要跟得上想法。 행동은 언제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해설. 고백할까 하지 말까 망설여질 때는 고백하라. 헤어질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헤어져라.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얼른 하라. 행동은 언제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뜻밖의 일은 내일보다 한 발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어떤 아쉬움은 평생 메울 수 없다. 오늘의 질문. 망설이다가 결국 행동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희망과 용기. 14번째. 生活是不公平的，你要去适应它。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해설. 첫째. 줄곧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앞질러 가기 어렵다. 一味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难以走在别人前面。 둘째. 자신이 버는 돈이 적다고 탓하기 전에 먼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값어치 있게 하는 법을 배워라. 在抱怨自己赚钱少之前，先努力，学着让自己值钱。 오늘의 질문.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희망과 용기. 15번째. 如果事与愿违，就请相信上天一定另有安排。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늘이 틀림없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으세요. 해설. 어떤 일들은 하늘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건 하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갑자기 일하다가 정전이 되고 차가 늦게 도착하고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는 일들. 세상 만물에는 모두 정해진 운명이 있다. 무엇을 얻었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잃었다고 그게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오늘의 질문. 과거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이 있나요? 희망과 용기 16번째.一个人幸运的前提，其实是他有能力改变自己。 한 사람의 행운의 전제 조건은 사실 그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해설. 오로지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만 인생의 높이를 바꿀 수 있다. 只有先改变自己的态度，才能改变人生的高度。 오늘의 질문.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희망과 용기 17번째. 三个道理。 세 가지 이치. 해설. 첫째. 당신이 점점 더 우수해질 때 자연스럽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둘째. 당신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당신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셋째.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비정한 마음이 아니라 환상을 품은 당신의 집착이다. 오늘의 질문. 자신을 더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요? 희망과 용기 18번째. 心病终须心药治，解铃还是系铃人。 마음에서 생겨난 병은 마음의 약으로 고쳐야 하고 방울 풀어내는 건 방울을 단 사람이 해야 한다. 해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풀어야 한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심리 문제의 경우 내면에서 출발하여 문제의 핵심을 찾고 적절한 방식과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개인을 찾아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질문.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망과 용기 19번째. 愤世嫉俗是失败者的安慰奖。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증오하는 것은 패자를 위로하기 위해 주는 상이다. 해설. 이 말에는 분노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분노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사회의 불공정과 제도의 불평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의 말을 번역해보면 오직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나에게 돈과 여자와 사회적 지위를 달라. 둘째. 분노에 대한 진보주의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줄곧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앞질러가기 어렵다. 오늘의 질문. 당신은 사회의 불합리함에 분노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희망과 용기 20번째. 车到山前必有路。 길이 없어 보여도 수레가 산 앞에 이르면 반드시 길이 있는 법이다. 해설. 첫째. 겹겹의 산과 수많은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마치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갑자기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것이 보이니 앞에 마을이 하나 있구나. 山重水复疑无路，柳暗花明又一村。 둘째. 하늘은 사람의 길을 끊어버리는 법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天无绝人之路。 오늘의 질문.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았던 경험이 있나요? 성공과 도전 첫 번째. 人生没有彩排，每一天都是现场直播。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고 매일 다 생방송이야. 해설. 인생은 한 번뿐. 나중에 할게 하다가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즐겨. 오늘의 질문. 지금 당장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망설이고 있나요? 성공과 도전 두 번째. 人挪活，树挪死。 사람은 자리를 옮기면 잘 살고 나무는 옮기면 죽는다. 해설. 박항서 감독과 추자영 배우의 성공 스토리에서 배우는 인생 교훈. 나무는 자리를 옮기면 쉽게 죽지만 사람은 환경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된다.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당신의 운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질문. 지금의 환경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공과 도전. 세 번째. 读万卷书不如行万里路，行万里路不如阅人无数。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말레의 길을 걷는 것이 낫고, 말레의 길을 걷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많이 다녀봐야 하는 이유. 첫째, 천리 길을 여행하는 것은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둘째,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러나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 책에서 한 페이지만 읽었을 뿐이다. 셋째, 여행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해야 한다. 사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철학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질문. 책을 읽는 것, 여행을 하는 것,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 중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공과 도전. 네 번째. 外行看热闹，内行看门道。 문효야는 사물의 겉모습을 중시하지만 전문가는 사물의 내용을 중시한다. 해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에 비중을 많이 둔다. 특히 한 사람의 언행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 메시지보다는 그 말한 사람, 메신저의 신분을 중시한다. 논어에서는 내용의 핵심을 살포하고 있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사고,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한 말까지 무시하지는 않는다. 책의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만 중시하는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오늘의 질문. 겉모습에 속아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성공과 도전. 다섯 번째. 要成功需要朋友，要取得巨大的成功需要敌人。 성공을 하려면 친구가 필요하고 큰 성공을 하려면 라이벌이 필요하다. 해설.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라이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라이벌이 친구의 힘보다 더 클 수 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때때로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질문. 친구와 라이벌 중 어느 관계가 더 당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공과 도전. 여섯 번째. 学而不思则罔，思而不学则殆。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선적이어서 위태로워진다. 해설. 공부만 하고 고민이 없으면 헛배운 거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꿈만 꾸는 거야. 균형이 중요해. 오늘의 질문. 생각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성공과 도전. 일곱 번째. 枪打出头鸟。 총은 머리 내민 새를 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앞줄에 앉아있는 새가 제일 위험하다. 해설. 중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신주의, 즉 개인의 지위나 명예를 무사한 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이나 태도가 체질화되어 있다.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적의 표적이 될까봐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 심지어 중국에는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 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다. 우리 한국 사회도 높은 관료들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오늘의 질문. 사람들이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공과 도전. 여덟 번째. 人为财死，鸟为食亡。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해설. 이 속담은 중국인의 가치관을 잘 말해준다.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인 중국인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특히 유물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대륙 사람들은 재물을 목숨처럼 여긴다. 그들은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늘 이렇게 말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이 말이 결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중국어에 사람은 돈을 관속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돈은 사람을 관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명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오늘의 질문.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공과 도전. 아홉 번째.
破财免灾。 돈을 써서 재난을 면하다. 해설. 재물을 이름으로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손해를 보고 재안, 재난, 화를 피하다. 액땜으로 치라, 액땜한 셈 치라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주로 금전상 손실을 많이 입은 사람에게 하는 말로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조언하는 말이다. 오늘의 질문. 돈을 잃더라도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좋은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성공과 도전. 10번째. 机会是留给有准备的人。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해설. 가만히 앉아서 기회만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결정적인 순간에 잡을 수 있어. 기회가 왔을 때 나 준비 안 됐어 하면 아쉽잖아. 기억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갑자기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의 질문.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공과 도전. 11번째. 不经一事，不长一智。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잘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아가다. 해설. 경험이 최고의 스승.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면 더 성장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배웠으면 된 거야. 모든 경험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넘어지지 않으면 어느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오늘의 질문.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성공과 도전. 12번째. 人无远虑，必有近忧。 사람이 앞날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까운데 우환이 생긴다. 해설.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생각해야지. 미리 준비하면 걱정도 줄어든다. 계획을 세워보자. 위의 말과 비슷한 명언으로는 居安思危，有备无患。 편안할 때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위험할 때에 이를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고 사전에 방비하면 우환이 없다. 오늘의 질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성공과 도전. 13번째. 是福不是祸，是祸躲不过。 복이라면 화가 아니고 화라면 피하려 해도 피하지 못한다. 해설. 이 속담은 중국 사람들이 화에 직면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나 무리한 대우를 참고 잘 견디는 성숙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나쁜 일이 닥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 술에 맡기고 편하게 모든 걸 직면하면 돼. 라는 말로 자신의 불행을 마주한다. 중국인의 화복을 대하는 자세는 조급증이 심한 한국인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오늘의 질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나요? 성공과 도전. 14번째. 通往成功的路，总是在施工中。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해설. 첫째. 당신이 하는 일이 아마도 당분간은 성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당신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은 출발점인 스타트라인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인 터닝포인트에서 이기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노력이나 경험이 있나요? 성공과 도전. 15번째. 无恒产，无恒心。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어진다. 해설. 일반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올바른 사상이나 꾸준한 도덕심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관자목민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백성들은 곡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오늘의 질문. 1.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성공과 도전. 16번째.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해설. 이 말은 생각한 바를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들었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면전에서 말해달라고. 괜히 뒤에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함담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짜로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그렇게 해봤다.
실제로 그 사람 앞에서 그를 험담하니까 그는 심하게 분노하면서 참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염신남을 험담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오늘의 질문. 직접 경험해보기 전과 후의 생각이 달라졌던 적이 있나요? 성공과 도전 17번째. 冲动是魔鬼。 충동은 악마다. 충동적인 사람은 손해를 잘 본다. 해설. 한 차례 충동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더욱 뒤로 미루어 놓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一场说走就走的旅行归来后，除了该做的事情被拖延得更久了，什么都没有改变。 오늘의 질문.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성공과 도전 18번째. 所谓真正的人脉， 소위 진정한 인맥이란. 첫째.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인맥인지를 알았다. 인맥은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이 몇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불운할 때 몇 사람이 당신을 아른지 않느냐는 것이다. 我是今天才知道什么叫做人脉。人脉不是你风光的时候，你认识多少人，而是你倒霉的时候，还有多少人认识你。 둘째. 서로 돕고 인맥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이 맨날 함께 어울리면서 허튼 소리나 하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우정보다 훨씬 낫다. 오늘의 질문. 좋은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성공과 도전 19번째. 大丈夫能屈能伸，才更有可能成功。 사내 대장부는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알아야 비로소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첫째. 한신의 과제 요리 이야기.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 젊은 시절 동네 시장에서 불량배 다리 밑으로 기어가는 과제욕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품은 큰 뜻이 있었기에 작은 치욕을 참아낼 수 있었고 훗날 한나라의 초대 대장군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구부리는 것은 그 나머지의 무공무게에서 벗어버리기 쉬워서 더 나은 생존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오늘의 질문. 당신은 목표를 위해 참견하여 양보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성공과 도전 20번째. 21世纪工作生存法则， 21세기 직장 생활의 생존법칙. 첫째.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당신의 이름을 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21世纪工作生存法则就是建立个人品牌，把你的名字变成钱。 둘째. 인생에서 두 가지 일은 할 줄 알아야 한다. 1. 돈을 벌 줄 알아야 하고 2.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人生要会两件事：一，学会赚钱；二，学会思考。 오늘의 질문.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나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첫 번째. 乐极生悲，否极泰来。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픈 일이 생기고 불운이 극에 달하면 행운이 온다. 해설. 기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 흥분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불운한 일이 생겼다고 너무 위계소침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행운이 찾아온다. 오늘의 질문.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두 번째. 如果你简单，这个世界就对你简单。 만약 당신이 단순하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단순하게 대한다. 해설. 어떤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무게가 무거우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기억을 삭제하고 즐겁지 않았던 사람과 일의 기억들을 없애버려라. 인생은 그롭고 짧다. 재산과 지위는 덧붙임에 불과하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요.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생활이야말로 즐거운 생활이다. 오늘의 질문.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세 번째. 鲁迅说：“世上根本没有死胡同。” 루시님 말하기를 세상에는 원래 막다른 골목은 없다. 해설. 첫째.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오직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세상에는 오직 생각을 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걸어서 통하지 않는 길은 없다. 오늘의 질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순간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볼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네 번째, 腹有诗书气自华。 뱃속에 많은 문장이 들어있으면 얼굴에서 저절로 광채가 난다. 해설. 중국의 한나라 학자 유향은 책은 바로 약이라고 갈파했다. 100가지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책 속에 모두 들어있다. 사실 독서는 숭고한 의미를 갖는 단련으로서 100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번민과 근심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독서를 통해 천지의 광활함과 인생의 어려움을 깨닫기도 한다. 그래서 독서를 아름다운 유염자라고도 한다. 2025년 올해 여러분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미남이 되고 싶다면 책을 가까이 해보세요. 오늘의 질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볼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다섯 번째, 人生如果错了方向，停止就是进步。 인생의 길에서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멈추는 것이 곧 발전이다. 해설. 사람이란 언제나 자신의 단점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람이란 또한 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어떤 때는 분명히 틀린 걸 알지만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어서 틀리고 또 틀린다. 정확한 방향을 파악해서 자신의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일시적인 쾌락을 탐내다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 만약에 틀린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오늘의 질문. 살면서 선택을 바꿨거나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여섯 번째, 生于忧患，死于安乐。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고 안락한 환경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해설. 근심되고 어려운 상황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므로 이로 인해 살아나게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므로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70에서 80%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 오늘의 질문. 어려운 상황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경험이 있나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일곱 번째, 善有善报，恶有恶报。 덕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 좋은 행위는 좋은 보답이 있고 나쁜 행위는 나쁜 업보가 있다. 해설. 현실에서 이 속담이 꼭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적성을 쌓아두면 혹시 좋은 보답은 당장 없을지라도 나쁜 업보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속담으로 살아가면서 나쁜 일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선행을 베풀었더니 좋은 결과가 돌아온 경험이 있나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여덟 번째, 量小非君子，无毒不丈夫。 도량이 작으면 군자가 아니요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군자는 도량이 넓어야 하고 대장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해설. 이 명언은 중국 남자들에게 남자라면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이다. 군자, 대인, 나대장부는 중국 남자의 이상형이다. 자신은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입으로는 군자는 대장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군자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들은 입으로는 늘 아래와 같은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재상의 뱃속은 배도 채울 수 있을 만큼 도량이 넓다. 宰相肚里能撑船。 오늘의 질문. 도량이 넓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아홉 번째, 人不为己，天诛地灭。 사람이 자신을 쇠양하지 않으면 곧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다. 해설. 이 명언을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그를 멸망시킨다 라고 잘못 알고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외인은 위하다가 아니고 수양하다의 의미이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기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한다. 직업에 관계없이 평소에 자기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쌓아둔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질문. 자기 수양이 부족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열 번째, 吃得苦中苦，方为人上人。 고생을 심하게 해봐야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가진 고생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큰 사람이 된다. 해설. 젊을 때 고생하는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당신이 진정으로
공손함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과 모든 것을 멸시하는 우월감이 언젠가는 당신을 망가뜨릴 것이다. 오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오늘의 질문. 젊었을 때 고생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1번째. 想得开是天堂，想不开便是地狱。 매사에 마음을 넓게 먹으면 천국이요. 사소한 일에 대해 꽁하게 생각하면 지옥이다. 해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어떤 것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 그것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요. 당신이 무엇에 대해 따지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냥 순리에 맡겨버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나의 행운이요. 어떤 것을 잃게 되면 그것은 나의 운명이다.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서이다. 오늘의 질문.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2번째. 人生就8个字：喜怒哀乐忧愁烦恼。 인생은 곧 8글자다. 희, 노, 애, 락, 근심, 걱정이 그것이다. 8글자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2개밖에 없다. 이 사실만 간파하고 있으면 된다. 해설. 소설가 한강 씨는 2021년 한 북토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까?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 하는 평소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아름다움은 아마도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과 아름다움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이나 사적 문제로 인해 수많은 희노애락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중국인의 인생 철학에 따르면 8일 중 하루 이틀은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머지 6일은 화내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 바로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의 질문.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적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3번째. 天道酬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다. 해설. 첫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와. 운을 바라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보자. 둘째. 당신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라고 말할 때 하느님은 곧 당신을 도와주기 시작할 것이다. 当你说我就是要做这件事，多困难我不在乎时，老天爷就会开始支持你。 오늘의 질문. 스스로 돕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4번째. 知足常乐，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해설.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이 2배. 너무 비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부터 소중히 여겨보자. 둘째. 하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셋째. 3가지 즐거움을 배워서 터득할 것. 1.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 2. 분수를 지키고 만족하며 늘 즐거워할 것. 3. 혼자서 스스로 즐길 줄 알 것. 学会三乐：助人为乐，知足常乐，自得其乐。 오늘의 질문.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5번째. 过去属于死神，未来属于自己。 과거는 이미 죽은 심이여 미래는 나의 것이다. 해설. 첫째. 아무도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혀 다른 결말을 쓸 수 있다. 没有人可以回到过去重新开始，但谁都可以从今天开始书写一个全然不同的结局。 둘째. 어느 날 아침 나는 모든 어제를 버렸다. 그때부터 나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有一个早晨，我扔掉了所有的昨天，从此我的脚步就轻盈了。 오늘의 질문.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6번째. 金钱不是万能的，但没有钱是万万不能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설.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모두들 목숨을 걸고 돈을 벌면서 삶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때로는 절박한 소망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 1995년 중국이 유학을 결심했을 때 나의 통장에는 겨우 1,000만 원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려면 1년에 1,000만 원, 3년이면 3,0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은 북경에서 4년을 살았고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이런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돈이 많고 적음만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것 같다. 오늘의 질문. 돈이 부족할 때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7번째. 中国俗语，如果你想要变得幸福的话， 중국 속담.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첫째,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둘째,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낚시를 가라. 셋째,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넷째,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상속받아라. 다섯째, 평생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如果你想快乐1小时，那么打个盹吧；如果你想一天快乐，就去钓鱼吧；如果你想要1个月的幸福，就去结婚吧；如果你想1年的幸福，继承一笔财富吧；如果你想要得到一辈子的幸福，那么就去帮助别人吧。 오늘의 질문.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8번째. 英国俗语，如果你想要变得幸福的话， 영국 속담. 행복해지고 싶다면 첫째, 하루를 행복하고 싶다면 이발소에 가라. 둘째,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차를 사라. 셋째, 한 달을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넷째,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집을 사라. 다섯째,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如果你想快乐一天，就去理发店吧；如果你想幸福一周，就买车吧；如果你想幸福1个月，就结婚吧；如果你想幸福1年，就买房子吧；如果你想幸福一辈子，就活得要正直吧。 오늘의 질문. 일시적인 행복과 지속적인 행복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19번째. 活着的时候开心点，因为我们要死很久。 살아있을 때 좀 더 즐겁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죽어 있기 때문이다. 해설. 첫째, 인생에서 죽는 일 제외하고는 다른 건 다 그냥 철과상일 뿐이야. 인생 별것 아니야.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져. 人生除了生死，其他都是擦伤，没啥大不了的，放轻松。 둘째, 사람은 유쾌할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유쾌할수록 당신의 자기장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인기와 재능은 모두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人越快乐，运气才会越好。人越快乐呢，你的磁场频率就高。要知道人气、财气都是去流向能量高的地方。 오늘의 질문. 유쾌한 태도가 인생의 운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온과 힐링 20번째. 人生4大喜事， 인생의 4대 경사. 인생에서 4가지 큰 기쁜 일. 첫째, 오랜 경험 끝에 담비가 내릴 때. 둘째, 타양에서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셋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넷째, 신혼 첫날 밤을 보낼 때. 第一，久旱逢甘露；第二，他乡遇故知；第三，金榜题名时；第四，洞房花烛夜。 오늘의 질문.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